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2월 12일 새벽 3시 6분입니다. 환율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환율입니다. 환율은 1443원으로 다소 좀 진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다행이에요.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리 인하라는 문구를 빼버리면서 일단 한국도 더 이상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좀 진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금리 인상은 못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부동산 집값을 잡는다고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지금 정책적으로 지금 정부 정책적으로 지금 잡히는 상황이고, 여러분들 뭐 중산층이라고 할까요? 30대, 40대 분들이 서울 경기권에 많이 사시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죄송합니다. 대출을 많이 내서 집을 사셨을 겁니다. 물론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지만 주가가 조금만 움직여도 그 레버리지 효과가 엄청 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제가 뭐 보통 본인들이 보통 3억 정도를 모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현실적으로 7억이 대출이라면 실제로 이 집값이 2억만 빠져도 본인은 자산의 70%가 빠져버리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나가버리면 이제 개털됩니다. 정말로. 그래서 금리는 지금 올리지는 못할 거, 낮추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동결이라는 이제 강력한 이제 더 이상 인하는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 알아서 해라 하는 이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가장 좀 어쩌면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정부, 그리고 그 고가의 아파트들, 뭐 수십억 이 넘어가는 고가의 아파트들은 정부 정책적으로 제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가의 아파트들은 이제 공급을 하는 그런 건데, 어쨌든 뭐 누군가는 또 뭐 포퓰리즘이다라고 뭐라 할 것이고, 누군가는 또 뭐 좋은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죠? 하지만 정책이라는 건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일단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본인 이 정부에서 일단 원했던 그런 방향대로 아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엔화입니다. 엔화도 이제 다시 살짝 이제 상승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위안화,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위안화가 다시 좀 떨어졌죠. 왜 밀가루 그런 단합 이야기도 좀 있었고, 물가를 오르는 주범이 얘네들이거든요. 얘네들이 좀 진정이 돼야 우리 경기가 다소 살아날 수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떤 미국도 이제 3.75%에 대한 금리 이로써 여기서 좀 한동안 좀 머무르지 않을까 싶어. 3.5까지는 빠지려나?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미국도 크게 변화를 못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얘네들도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버티면서 이제 한정 끈적끈적하게 이제 순환 매장을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견적을 좀 내고 있고요. 뭐 큰 하락과 큰 조정 둘 다 뭐 어마어마한 하락보다는 그냥 건강 뭐 원래 파동상 적당한 조정과 적당한 상승 이런 것들이 반복돼 나가겠죠. S&P입니다. S&P는 이제 다시금 이제 반등을 좀 했었고, 그죠? 다시 좀 반등을 했었고, 고점을 침범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도 다시 한번 작은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제 요 구간에서 숏 이야기 드렸었었는데, 6,800 정도에서. 근데 좀 빠졌다가 반등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잡아보자라고 했었나? 여기 잡아보라고 했었나? 그래서 여기 이제 이탈되면서 손절을 진행합시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 반등이 이렇게 움직였죠. 그럼 손절을 진행한 요 금액 자체에서 다시 한번 작은 숏 포인트 정도에서 이 정도 노리고 빠져나오시는 정도 수준으로 단기적으로 그렇게 바라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라는 것은 뭐 한 6,900 정도, 6,900에서 6,880 정도. 그래서 이 차트 기준이고요. 여러분들 실제 보시는 차트는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차트의 모양, 이제 분봉이라든지 이런 모양을 보고, 그죠? 보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요거 살짝 이탈되는 정도 수준까지. 그죠? 요 자리 손절 잡고 살짝 들어가 보는 거죠. 그죠? 그 정도만 많이해서 좀 손실이 있으시다면 조금 만회하시고 빠져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 녹화 시간이 새벽 3시다 보니까 내일 낮에 때는 큰 또 변화가 또 없을 수 있겠잖아요. 그죠?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자, 실버입니다. 실버는 이제 역시나 70달러대죠. 70달러대는 좀 사셔도 됩니다. 여기는 사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한 번 이탈되면 여기는 타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상승이 진행됐어요. 상당히 많이 상승이 됐다. 그죠? 그래서 아마 이런 구간들에서 좀 한동안 좀 흔들흔들 거리다가, 감히 말하건대 고점을 한 번 더 넘어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여기서는 편하게 제가 여러분들께 막 편하게 연사세요 했다면, 여기 구간은 제가 편하게는 말 못 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잘 여기서 앞에서 수익이 좀 나셨던 분들, 혹시라도 관리가 좀 되셨다면 선물 같은 경우로 얘는 완만한 상승세, 쿨렁쿨렁하면서 이렇게 완만한 상승세를 보고 그때는 또 다시 한번 7, 80% 때 약간의 조정, 요런 좌측으로 보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견적을 좀 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크게 빠지면서 빠졌다가 지금 반등을 줬잖아요. 빠지는 모습이 이번에 임펄스처럼 빠지게 되면 밑에가 좀 위험해진다라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반등을 좀 줬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엔비디아도 커다란 상승을 아직 못하고 있죠. 제가 작년 이제 요때죠. 요때 $100 밑에서 엔비디아를 잡으라고 했고, 요때는 고평가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이때 굳이 안 잡아도, 그죠? 안 잡아도 요런 데 사이면 노리면 된단 말이죠. 그럼 2배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뭐라 그랬어요? 작년 여름부터 살 거 없으면 한국 증시 나가세요. 삼성전자 뭐 이런 애들 좋잖아. 그래서 맨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사람들이 지금 한국 증시에 지금 빠져들고 있거든요. 자, 코스피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코스피는 5천을 넘어섰습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의 역량인지 아니면 뭐 오를 때가 돼서 오른 건지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뭐 어느 정도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썼고 그것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있을 것이다? 그건 모르겠고요. 확실한 건 이제 미국과의 관계죠. 반도체와 AI 산업들의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이닉스와 이제 삼성전자가 흔히 말하는 캐리를 하면서 쫙 크게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그죠? 근데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일단은 금리는 동결이 됐고 우리가 이제 복지 정책 어느 정도 뭐 포퓰리즘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돈을 좀 뿌리는 정책들을 어느 정도 실행을 했고 환율을 방어를 지금 아직도 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이 좀 털린다라는 얘기가 좀 불안한 요소도 있지만 어쨌든 환율 방어를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환율 방어를 잘 했다. 그러면 주가의 상승으로 이제 국민연금들이 어느 정도 다시 그 뭐 상승을 수익금 챙겨갈 것이고 이렇게 반영됐던 부분들이 지금 이제 경기로 조금씩 이제 분배라고 할까요? 예전에 이제 미국 증시 올라갈 때 제가 그런 말 썼죠. 부의 재분배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한국 증시라든지 정부가 쪽에 증시를 관심 있게 보셔라. 특히나 한국, 중국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보시면 신세계도 상당히 많이 상승을 좀 보여줬고요. 신세계 엄청나죠,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건설주도 GS건설 이런 애들도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건설주들은 조금 더 여유를 두고 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매수적으로 접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저희들 때 15,000원대 참 많은 추천을 많이 들으셨었던 종목인데 여기는 뭐 무조건 이거는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러면서 지금 뭐 물론 뭐 속상하신 좀 답답하신 분도 있겠지만 2년 정도 만에 2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맞죠? 워낙 저렴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먹어도 되잖아요. 삼성전자 굳이 해봤자 5만 원 있으면 3배예요. 못지 않잖아요, 2배면. 그죠? 조금 부족하긴 해도 생각해 보시면. 그죠? 포스코홀딩스 이런 데서 샀으면 거의 80% 2배 가까운 거예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단 말이죠. 트위서건설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지금 작년 이제 겨울이죠. 겨울부터 약간 전쟁이 끝나가는 듯한 상황이 보여진다. 코인 시장이 이제 전쟁 자금을 어느 정도 아마 융통을 했을 겁니다. 그죠? 코인 시장이 코인 전쟁 자금을 다소 융통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뭐 그게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이제 자금이 그렇게 빡세게 움직일 필요 없어지니까 이제 비트코인들이 점점 가격이 좀 진정세로 좀 돌아서는 그런 흐름들. 그리고 뭐 미국에 대한 뭐 미국이 뭐 국가 부채를 어쩌고저쩌고 하기 위해서 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런 얘기들은 다 논외로 하고요. 그런 부분들과 함께 이제 건축주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왔었어요. 그 부분들이 요번에 이제 포로 협상이죠. 포로를 교환하면서 이제 휴전 협정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러시아 쪽, 우크라이나보다는 저는 러시아 쪽을 좀 더 중요시 여기거든요. 러시아 쪽에 이제 재건 사업이 이제 한국에 이제 뭐라고 할까? 이제 현대중공업이 아니라 현대건설이라던가 이런 곳인데 두산건설 이런 거 들어가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그러면서 내부 쪽은 이제 GS건설이 다시 한번 아파트를 또 규제가 좀 풀리면서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견적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와서 사라 이런 말 하기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하지만 나쁘지 않고 어쨌든 그런 전망들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만약에 주식을 좀 노려보신다면 그런 쪽으로 좀 안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뭐 신세계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메일력 같은 것들 이런 애들도 지금 바닥에서 지금 상승적으로 돌아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래가 싹 붙으면서 그죠? 상승하는 모습이 예쁘죠. 그래서 지금
토핑됐던 그런 자금들이 일부 정리가 되면서 이제 어쩌면 우리가 코인 시장에서 빗대어 보면 이제 순환매가 좀 연출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막 코인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이제 좀 장기적인 상승 플랜 속에서 천천히 올라가는 종목들 그리고 뭐 여러분들께 옛날에도 말씀드렸던 아주 오래전부터 했던 KTNG죠, 그죠? KTNG 잘 모르겠으면 KTNG나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때도 있었어요. 그죠? 얘도 지금 2배잖아요, 2배.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단단하고 안정적으로 올라간 종목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하셔서 좀 느긋하게 천천히 수익을 즐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네, 뭐 이 정도 얘기하고요. 코인으로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코인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게요. 코인 같은 경우는 왜냐면 이제 펀더멘탈보다는 이제 타점, 매매 이런 것들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그죠? 자, 지난번 생방송을 빗대어 표현을 하자면 이제 상승이 7만 불 정도까지 넘어가는 걸 보고 우리가 전략을 새로 취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7만 불을 건드렸어요. 네, 건드리는 것고 건드렸고 이게 조금 애매해요.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점수를 봤었을 때 지금 50점 정도 되는 상황이 돼버려서 임펄스를 우기면 우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강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충격파처럼 보이진 않지만 이건 우기면 충격파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안타깝게도 아직은 어떻게든 반등이 좀 나오더라도 여기랑 비슷했었죠. 앞에인가? 나오더라도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는 편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구간에서 일단 넘어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탁탁탁 다시 한 번 더 들어줄 수는 있겠지. 이 얘기를 옆에서 똑같이 했습니다. 자, 어디였냐면 요 구간이었었죠. 그죠? 그러니 요 구간에서 똑같은 얘기를 한번 드렸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반등을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고 나서 또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또 다시 떨어지는 이런 그림이 상상할 수 있거든요. 차라리 빨리 빠져갖고 바닥을 좀 더 쳐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수급량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반등을 좀 그래프를 확실하게 걸었고 7만 불 확인했는데 7만 불보다는 7만 1000불 2,000 요 사이가 지금 저항대가 좀 형성이 돼 있네요. 제가 그때는 눈대중으로 봐서 조금은 약간은 안 맞을 수 있죠. 이 큰 차트니까 이거 보이죠? 여기랑 요 고점대 요 라인 뜨기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지금부터는 이제 일단은 또 작은 흐름이지만 요 정도의 모습 또는 여기서 한 번 더 간 요 정도의 모습에 대한 관점을 한번 대입해 보자고요. 물론 손절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손절 없이는 지금 매매할 수 없는 구간이에요. 무조건 손절 지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조금씩 하셔야 돼요. 되돌리면 0.5%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져서 64,000불에서 65,000에서 62,000 사이 정도 러프하게 잡아보겠습니다. 그죠? 65,000달러에서 62,000불 사이 러프한 관점 속에서 이렇게 반등, 요 정도, 67,000까지 반등하는 걸 1차적으로 간편하게 생각을 해보고 여기서 한 번 더 진행된다면 제발 4,000불 정도까지는 여력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좀 견적을 해보고요. 여기가 오게 되면 한번 살짝 들어가 보고 좀 뒤늦으신 분, 좀 난 불안한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혼자 이렇게 불안스럽죠. 그래서 한번 들어주면 뭐 이렇게 여기서 이쪽에서 그래서 손절 딱 잡아보는 정도 수준. 요거 추세에서 딱 잡히기 때문에 요거만 딱 끝만 노리면 되거든. 손절이 굉장히 짧게 들어가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실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자, 원화로 넘어가 보죠. 원화는 뭐 크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베라체인 이런 애들이 좀 힘을 좀 내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러분 저희들이 봤던 이제 뭐 카이트라던가 카이트 뭐 이런 애들도 있었거든요. 조정사를 좀 넘어섰네요, 그죠? 많이 상승했던 종목이고 몇 개의 종목들이 이제 상승 가능성 여지가 있는 애들도 있어요. 몇 개. 그래서 막 지금은 전반적으로 알트코인 다 움직이는 것보다 요 중에서 몇 개,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띠고 있냐면 바닥에서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 거리가 살짝 붙으면서 요런 애들을 이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크게 먹자라기보다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잡아보는 게 좋겠죠. 솔라는 뭐 건들지 마십시오. 네. 뭐 예를 들어서 리네안 좀 그렇고 뭐가 있을까요? 뉴스 솔라나? 심피티? 레이어 제로였나요? 레이어 제로, 드리온 테더, 소닉
모르겠어요. 몇 가지 전에 봤었는데. 예를 들어서 오픈 냈죠. 이렇게 생긴 애들. 그죠? 이런 애들을 이제 가볍게 한번 노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무조건 좋다. 제가 말씀드렸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된다. 이렇게 가짜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실제로 타점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보시는 게 맞겠고, 이렇게 바닥을 쭉 파면서 이렇게 툭, 툭, 툭 튄 흔적들이 보이잖아요. 이걸 어쩌면 매집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라면 여기서 한번 뻥 터질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런 애들 노려보시는 게 좋겠고, 이거 뭐 네가 터진다고 했잖아 해서 몰빵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이제 그만큼 가볍고 그죠? 가볍고 막 뭐라고 할까? 이게 신뢰성이 조금 낮으니까 우리 손절이라는 것은 또 좌지우지를 하고, 우리 이평들이 밀집되어 있는 이 아래 정도를 잡을까요? 한 230원 정도의 손절을 잡으시면 한 15% 정도 되겠다, 그죠? 절절 잡으면서 한 50, 30% 이상의 수익비를 한번 도전해 보자. 그러면 그게 확률이, 그죠? 15%의 손실률을 갖고 30% 이상의 손실률을 보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의 확률이 만약에 5대5라고 친다고 하더라도, 5대5라고 친다고 하더라도 이쪽 유리하죠. 그죠? 하지만 이게 몰빵 게임이 되면 안 돼요. 항상. 산수거든요. 맨날 그런 얘기 드리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가벼운 비용으로 다 걸 거리 아니라, 먹으면 뭐 단돈 100만 원이라도 30만 원 먹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1000만 원이면 300만 원 먹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이런 것들 찾으러 거슬렁 돌아다니시면 돼요. 주식 차트는요, 여유로운 놈이 이깁니다. 아시겠죠? 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뿅.